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중국에서는 이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항일운동가이자 음악가로 유명한 인물에 대해 이번 시간에 다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썽링스TV의 성명아빠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14년 7월 7일 한일합방이 일어난 지 약 4년 뒤 전라도 광주 불로동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정부은. 혹자는 불로동 바로 옆 양림동에서 출생하였다고 회고합니다. 위로는 형 4명 그리고 누나 1명이 있었고 아버지는 광주 수피아여고 교직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양림동이라면 말이죠, 호남 지방에서는 개화 1번지, 선교 1번지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수피아라는 이름은 언뜻 순한글, 순우리말 같지만 실상은 선교사 스피의 이름을 한국어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참고로 제 고모분도 스피아 학교를 다니셨고 아모르 파티로 엄청 인기를 끈 김연자씨도 졸업은 못했지만 이 학교를 잠시 다녔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영어 노래 경연대회에 참석했었는데 장소가 수피아여고였습니다. 여하튼 정부우는 외가에 기독교인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피아노에도 재능을 보였습니다. 3살 무렵 광주에서 화순군 능주로 이사가게 되었고 거기서 5년 정도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광주로 돌아와 숭일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19세쯤 셋째 형의 영향을 받아 상해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의열단에 가입해 본격적으로 항일투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 정부우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음악가로 위장하며 이름을 율성으로 고치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가 누굴 이야기하고 있는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를 만들고 북한 군가도 만들었던 정율성. 제가 정율성에 대해 안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중국을 여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 조선족 분께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정율성이라고 알아? 네? 누구요? 정율성.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전라도 광주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 중국 해방군 군가도 만들고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해. 저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광주 출신이고 인생의 약 50%를 광주에서 지냈는데 왜 모르지? 저는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정율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아버지는 소위 주변에서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큼 잡학 지식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율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인물을 왜 저는 몰랐을까요? 여러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정율성은 해방 후 김일성을 찬양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북한군으로서 한국전쟁을 참전한 게 아니라 중공군으로서 전선에 뛰어듭니다. 이 사람이 총으로 남한 사람들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릅니다. 아마 군악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율성은 1930년대, 40년대 중국에 있으면서 공산주의에 매료되었고 중공의 초대 공무원 총리인 주은래, 조은라이의 양녀 딩쉐숑, 정솔송과 1941년에 결혼하게 됩니다. 정솔송 역시 항일운동가이자 공산당원이었으며 양부인 주은래처럼 외교 능력이 탁월한 중국 여자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딸 정소재가 있는데 얼마 전 광주에 다녀갔다 합니다. 정율성을 기리는 음악회에 참석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사람 맞습니다. 만약 한국전쟁 때 포로가 되었다면 사살 아님 비전향 장기수가 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하지만 다행 중에 다행인 것은 부인과 딸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먼저 들여보내고 본인도 주은래의 도움으로 서울까지 진격했다가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 국적을 얻고 중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김일성은 정율성이 스마트한 인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율성 한 명쯤은 중국으로 보내줘도 된다는 생각을 해버리고 정율성은 그렇게 1951년쯤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잠깐 정율성에 대해 이동 경로에 대해 정리하자면 광주에서 태어나 화순능주로 이사했고 광주로 다시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다가 전주에서 잠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포, 부산, 나가사키를 통해 상해 부동에 입항해 난징에서 의열단 스파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의열단은 얼마 전 개봉한 영화에서도 부각되었지만 김원봉이 소속된 단체이죠. 김원봉은 정률성에게 도청 감시 역할을 맡기고요.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의열단은 1927년경 해체 와해되지만 1930년대 초중반 정률성은 중국에서 의열단 가입했다는 점이죠. 정률성은 상해에서 음악가로 활약했으며 1937년쯤 삼서성 연안으로 이주합니다. 연안은 장안 또는 시안 근처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부인과 어린 딸과 함께 심양, 단동, 신의주를 거쳐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만들었으며 5년 뒤 중국으로 들어갔으나 1950년 12월 김일성이 모택동 등에게 군사 요청을 하자 수십만의 인민군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한반도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정율성도 이때 중공군으로 참전했으며 그리고 얼마 뒤 조용히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의 삶은 그닥 평온하지 않았다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있었을 테고 부인 말로는 북조선에서 딩쉐송 자신을 썩 좋아하지 않았다 합니다. 중국인 한족이라서. 아이러니하게 딩쉐송은 북조선에 물자, 식량 등을 보급해주는 통로였는데 말이죠.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물 중 누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야 하나요? 1번 친일파였지만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켜낸 군인. 2번 일본 만주군 소속 군인이었지만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으로 소소한 공을 세운 사람. 3번 항일운동가였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에 몸담아 중공 및 북조선에 협력한 자. 1966년 문화혁명으로 인해 본인도 간첩 혐의로 점차 기력을 잃게 됩니다. 1976년 북경에서 정율성은 사망했습니다. 정율성은 유대진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했으며 가족들 상당수가 독립운동가로 활약했습니다. 한때 양림동, 불로동, 화성군에서 정율성 생가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었는데 후손이 찾아와 법원에 확인 소송을 내 나름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양림동과 불로동 경계 지점에 정율성 기념비 하나 세우고 광주와 화순 경계점인 무등산 어딘가에 기념비 하나 세우면 어떨까 싶네요. 참고로 정율성은 효자로 정평 났었는데요. 어머니를 모셔와 평양, 중국에서까지 같이 옆에서 보살펴 드렸다 합니다. 본인은 중국에서 묻혔지만 어머님은 광주에 안장했다 하군요. 정율성은 논란의 선상 위에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항일운동에 족적을 남겼지만 1950년 12월 인민지휘군에 소속돼 서울까지 쳐들어옵니다.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봅시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친일파 후손들이 힘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일파 척결 청산해야 한다면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 대기업, 유명 학교 등 유명 정치가 국회의원 등 친일파 후손들이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 여러분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십니까? 아님 과거는 과거고 지금 그리고 미래가 중요하니 별것도 아니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리고 대만으로 유학 갔다 합시다. 대만이 중국을 선제 공격했고 저는 대만군에 편입돼 중국 인민들을 사살 총살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 대만 정부에서는 저에게 표창장 및 거금을 줬다 합시다. 과연 중국인들은 제가 자랑스러운 중국인으로 기억할까요? 정율성은 1951년 서울에서 조선 궁중악보를 발견하고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1996년 부인이 대한민국에 찾아와 기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일성과 친분이 있었는데 왜 남한으로 기증했을까요? 참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항일운동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독립운동가는 아닌 셈이죠. 어찌됐든 음악가의 능력은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다 치켜세우는 바입니다. 따님은 유전자의 영향으로 북경에서 합창단 단장도 역임했답니다. 아주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발전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